군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공설시장입니다. 취재진이 시장을 찾은 시각은 오후 4시. 저녁 창거리를 사려는 주부들로 붐빌만도 하지만 통 매기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대라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다들 앉아 계세요. 상인들은 너나 없이 마수거리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마수도 않고 10원값도 못 팔고 가는 날이 화다해요. 너무나 많이 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올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사러 오든 안 사러 오든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봐서 필요가 없어서 사람들이 들으면 충동구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다 보니 구색을 맞춰 좌판을 꾸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안 되니까 아예 문 닫고 그냥 물건을 사러 손님이 오면은 물건을 많이 해다 놓고 많이 싸놓고 팔고 싶죠. 근데 손님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해놓는다니까 무서워서. 장사가 안 된다, 미치고 판다는 장사꾼들의 속성을 감안해도 활기찬 재래시장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상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직 애들도 어리고 젊고 하니까 계속 장사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래시장이 자꾸 경기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산 공설시장은 지난 1913년 군산선 철도의 개설과 함께 식료품삼들이 모여 시장으로 개설됐습니다. 1931년에는 사설철도인 경남철도가 개통되면서 충남과 전남을 아우르는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1980년부터는 2층 규모의 시장에 490개의 점포가 들어서면서 종합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가는 사람마저 찾기 힘든 군산 공설시장에는 문을 닫는 점포가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불 꺼진 점포에 밀린 납부금 고지서는 군산 공설시장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냥 경기가 안 되니까 완전 정기용률 사용료도 한 500만 원 더 밀렸어요 지금. 그러고 나간 상태가 됐어요 지금 점포 주민이. 다 집에 빚으로 넘어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빚이 한 2억 이상 되나 보지 지금 보니까. 좀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빨리 저 집주인도 점포를 얼른 살려야 되니까 바로 수습이 될 거예요. 그 대막은 이사 양반이 잘 알지 입장 들어갔다가. 얼마나 됐어요? 문 닫은 지? 달 보름 됐어. 보름 정도? 한 달 보름. 달 보름 정도.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지난 98년 문을 연 서울 모 할인점의 전주점입니다. 하루 평균 매출액이 3억 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올린 매출액만 1,0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만 5천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과 넓은 주차장, 셔틀버스 운행 등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전주와 남원에 이어 최근 군산점 개설로 지역 상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할인점은 900평 이상의 면적을 가진 점포를 말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의 할인점은 150개로 도내에서는 지난 97년 이후 5곳의 할인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도내 대형 할인점들이 지난 한 해 올린 매출액은 4,158억 원입니다. 5대 광역시를 뺀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총생산 규모가 전북보다 큰 경북과 전남, 충남과 충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증가율을 비교해봐도 도내 할인점의 성장세는 두드러집니다. 지난 95년을 100으로 할 때 지난해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331호,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의 성장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 900평 이상 대형 소매점의 올 1사분기 판매액은 1,06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가 늘었습니다. 대형 할인점의 가파른 성장세에 중소형 할인점도 잇따라 생기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의 틈새를 노린 중소형 할인점은 주로 대형 아파트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할인점은 매장 규모가 대형 할인점에 못 미치는 600평 규모로 도내에서 17군데가 성업 중입니다. 대형 할인점에 이어 중소형 할인점의 번성은 할인점 전성시대라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유통점들의 도내 진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전주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서신동 부지에 들어설 롯데백화점은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기존 백화점의 규모를 능가합니다. 전국 체인망 형태의 대형 할인점도 전주와 군산, 익산 등지에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형 유통점의 도내 진출은 지역 소비자들이 값싼 물품을 구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 채용을 통한 고용 창출과 함께 선진 경영 기법으로 지역 유통업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자금이 서울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자본과 선진 유통 기법을 앞세워 토착 상권을 붕괴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토 유통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군산의 대형 할인점 앞에서는 이 할인점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산의 재래시장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시장 한켠에 사무실까지 마련하고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할인점 진출로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불매운동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생존권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좀 당장 오늘 지금 안 팔으면 내일은 굶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막말해서 좀 배부른 말씀드린데 저희는 생존권 때문에 합니다. 피땀 흘려서 농사진 그걸 채취해서 팔아서 소득으로 자식 새끼 가르치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물어나고 있습니다. 50% 물어나면은 지금 소득이 하루 매출이 50% 물어났으면 다 물어난 거나 똑같아요. 지금은 나도 금방 죽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약육강식 논리로 지역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소도시에서 돈의 흐름이 말입니다. 아주 적게 흐르는 이게 실핏줄 같은 돈인데 이걸 딱 막아버리면은 만약에 이 파래 같은 거 이거 막아버리면은 마비가 온단 말입니다. 이 경제가 마비가 와요. 그 결론적으로 경제 마비된 게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쪽에서는 그래요. 장사가 안 된다면은 굳이 구역에서 살 필요가 없이 떠나면 되지 않겠냐? 아니 원초적인 결론은 그거 하나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되다 보면 군산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매운동 본부에는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을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동네 가게와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지역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삶을 깨는 것이 바로 이런 대형 자본이라든가 대형 마트가 지역 경제를 깨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뻔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비싸면 어떻습니까? 근데 지역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주민이 우리 친척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불매운동 본부의 호소에 군산 시민들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사용을 안 한다 해도 지금 말한 대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차가지고 와가지고 막 다 누구나 다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막 토요일 날 오후면은 꽉 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양심상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지역이 죽어가는데 그냥 그게 받아들여요. 재래시장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래시장은 활기 넘치고 사람 냄새가 나며 볼거리도 많은 것으로 각인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래시장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향수에 이끌려 재래시장을 찾았다가는 실망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재래시장은 5일장을 포함해 현재 81군데입니다. 재래시장의 공통점은 시설이 낡아 안정성이 떨어지고 위생시설은 물론 주차장이나 휴식 공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재래시장도 이제 그것을 좀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시에서 이제 재래시장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이렇게 주차장 시설부터 이렇게 잘 완전히 해주면 좋겠어요.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보다 40, 50대의 나이 든 사람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찾는 세대로 상인들도 손님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소비 주체로 떠오른 이 30대 주부는 거의 없습니다. 재래시장은 물건도 많고 품질도 천차만별입니다. 상인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물건 사는 사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의 발길은 할인점 등 대형 유통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넘게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춘자 씨. 최근 내부 도색은 물론 냉장 시설과 간판을 바꾸는 등 점포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형 할인점의 진출로 손님이 절반 이상 끊기게 되자 마련한 자구책입니다. 젊은 고객들도 저기 할 것 같고 그래서 시설이라도 이렇게 깔끔하냐 하면은 시장에 좀 살기 위해서 시장도 살고 가게 점포도 살고 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손대봤어요. 어디 이렇게 손 보셨어요, 이거 가게? 앞면하고 전부 싹 개조를 전부 싹 한 거예요. 네. 상인 개개인은 물론 시장 차원의 시설 개선 노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 최대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입니다. 노점상이 즐비하던 자리에 가설 점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무질서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맞은편 상설 점포들도 한 발씩 양보해 도로의 폭을 넓혔습니다. 넓어진 도로를 통해 조만간 시내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시장 건물 내부도 달라졌습니다. 점포마다 물건 내놓는 일을 자제해 손님들을 위한 통로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핸들 가지고 손님들이 자전차나 가지고 시장을 오시더라도 마음대로 질을 베껴가면서 구입을 해가지고 가질 수 있지 않냐. 이것이 지금 우리 하나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회원들이 뭐 한두 분이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잘 따라주기 때문에 정리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자구책 강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주차장 확보와 화장실 개선 등 시설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그 시장 내에 그 기반 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화장실이란다든지 소방 설비란다든지 이런 안전 또는 편의 시설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왔고요. 우선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시장 측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는, 그리고 그 진입 도로를 정비하는 작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 이용할 수 있는 그 편의 시설들을 개량하는데 지원을 지금 쭉 해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에 211억 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래시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변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선뜻 이루어지기란 어렵습니다. 영세한 재래시장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전면적인 현대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도 서로 엇갈려 합의를 이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외형을 산뜻하게 바꿔도 다시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상인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입니다. 김제시에서 재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개발을 해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고 투자가 많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투자의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 개설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과 더불어 친근한 동네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상인들의 의식 전환과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에서 그동안에 해온 것이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공무원들, 가족들이 솔선수범해서 장보기날을 하고 뭐 해서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그런 노력을 쭉 해왔지만은 막상 실질적으로 가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한계 또는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 불칠전 문제 이런 것들은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그 변화를 해서 그 변화된 세대에 맞는 개선을 해야 되는 노력을 절대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외지 대형 유통업체와 맞서 살아남기 한
제도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통업체는 대형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방향은 전문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에 있는 향토 유통업체들이 이러한 흐름에 같이 따라가지를 못한다게 되면 자꾸 도태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유통시장을 외국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경쟁력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가지고요, 대형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영세한 유통업체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문가들은 전문화와 집중화만이 대형 유통업체와 어느 정도나마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충고합니다. 지리적으로 어느 일정 그 블록 안에 있는 상인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조합을 말을 합니다. 그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판촉 활동을 한다더니 또는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은 대형 유통점이 지닐 수 없는 어떤 멋진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재래시장에 갖는 위력은 공룡에 비유될 만큼 대단합니다. 앞으로 TV와 인터넷 쇼핑도 이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재래시장은 새로운 변화에 숨조차 쉬기 어렵습니다. 더욱 힘든 점은 변해야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속 시원한 해답이 없다는 점입니다.